만약 기억을 도려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도 쓸쓸한 상상이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된 연인이 사랑했던 기억마저 지워버리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기억이 사라지는 매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가장 지우고 싶었던 고통의 순간이 가장 찬란했던 행복의 순간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며 안도했어요. 맞아요. 단지 불가능한 상상일 뿐이라 얼마나 다행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2024년 과학이 마침내 그 불가능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찾았습니다. 뇌 가장 깊숙한 곳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핵심 원리, 바로 그 마스터키가 발견된 겁니다. 우리가 마스터키를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기억을 지우는 버튼에 도달할지 모릅니다. 이제 인류는 영화보다 더 무거운 질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지우고 싶은 기억을 삭제하겠습니까? 기억을 편집하려면 먼저 기억의 실체를 알아내야 합니다. 컴퓨터 파일을 편집하려면 파일이 하드드라이브에 0과 1로 저장된다는 걸 알아야 하듯 기억을 편집하려면 먼저 뇌가 기억을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 기록하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철학자와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사랑의 설렘, 상실의 고통, 어제 꿈꿈, 이토록 주관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경험들이 대체 뇌의 어디에 어떤 흔적으로 남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 기억의 물리적 흔적을 앵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은 신경과학의 성배를 찾는 것과 같았죠. 모두가 안개 속을 헤맬 때 한 사람이 거의 100년 전에 정답에 가까운 놀라운 통찰을 내놓습니다. 스페인의 위대한 신경해부학자 산티아고 라모니 카할. 그는 이 성인의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기억이 새로운 부품을 추가하는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이미 존재하는 신경세포들 사이에 연결이 더 강해지는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할 거라고 예측했죠. Memory is hidden not in new cells, but in the strength of connection between existing cells. 이 아이디어는 현대 뇌과학의 모든 것을 바꿀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예측은 또 다른 거대한 질문을 낳았습니다. 대체 연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강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 뇌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조 개의 교차로에서 쉴 새 없이 신호가 오고 가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죠. 기억이 저장된다는 건 이 수많은 교차로 중 특정 교차로의 교통 흐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효율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는 현상과 같습니다. 한번 길이 트인 교차로는 다음부터는 훨씬 쉽게 통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걸 장기 강화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경험을 기억으로 바꾸는 도시의 교통 시스템 최적화 작업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최적화 작업을 하려면, 즉 교차로를 더 넓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새로운 건축 자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구조물을 새로 짓는 물리적인 건설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은 거대한 역설과 마주합니다. 도시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죠. 모든 공사 자재를 만드는 유일한 중앙 공장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긴급 공사가 필요한 곳은 도시 저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입니다. 이걸 실제 뇌세포의 스케일로 바꿔보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몸의 신경세포, 뉴런은 긴 것은 1m가 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세포 하나의 길이가 여러분의 다리 길이보다 더 길 수 있다는 뜻이죠. 세포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 길고 좁은 통로를 따라 시내스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수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억은 어떻죠? 기억은 불과 몇 분 안에 형성됩니다. 수일이 걸리는 배송 시스템으로 어떻게 수분 만에 끝내야 하는 공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무리 몰아쳐도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뇌는 대체 무슨 마법을 쓰는 걸까요? 어떻게 수조 개의 공사 현장 중 정확히 그곳에, 그것도 주문과 동시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물류 문제에 대해 과학자들은 아주 대담하고 합리적인 가설을 세웁니다. Instead of waiting for deliveries from the central factory, what if we pre-build a small assembly plant right next to the construction site? 즉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와 조립 기계를 뇌세포의 중심부가 아닌 멀리 떨어진 시냅스 근처의 나뭇가지 같은 구조물,
수지상 돌기에 미리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자재를 생산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수지상 돌기 번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설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더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과학자들이 실제로 뉴런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수많은 설계도들이 시냅스 근처에 배송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공장 바닥에 부품과 설계도가 잔뜩 쌓여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설계도들은 그저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죠. 이상하네요. 작동 버튼 같은 게 따로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침묵을 생산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스위치. 그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억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록펠러 대학의 로버트 다넬 박사는 이 과정을 기억 형성의 분자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성배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 성배는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무대가 인류의 기술로는 도저히 엿볼 수 없을 만큼 작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 공간이 얼마나 작았길래요? 뉴런과 뉴런 사이의 틈, 즉 시냅스는 그 폭이 고작 수십 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을 수천 조각으로 쪼개야 겨우 보일까 말까한 크기죠. 빛의 파장이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되니까 이건 빛보다 훨씬 작은 영역의 세계입니다. 수십 년간 인류의 모든 현미경은 이 작은 우주 앞에서 그저 장님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발상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We don't have to see it directly. Let's capture the evidence that reveals what's happening inside. 마치 암흑 속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 눈으로 쫓는 대신 주변에 페인트를 뿌려놓고 범인의 발자국을 찾아내기로 합니다. 다넬 연구팀은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냅스에 반드시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에 일종의 분자 페인트건을 지급했습니다. 이 페인트건의 이름이 바로 터보 아이디. 이 페인트건은 바이오틴이라는 특수 페인트를 장전하고 있다가 과학자들이 신호를 주는 순간 수십 분간 주변 10에서 50 나노미터 반경의 모든 분자들에게 페인트를 난사해 꼬리표를 붙여버립니다. 기억이 형성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시냅스라는 극소 공간에 존재했던 모든 분자들이 순식간에 꼬리표를 달게 되는 거죠. 마침내 어둠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과학자들이 꼬리표 붙은 분자들을 단서 삼아 기억 형성의 순간을 퍼즐처럼 맞춰나가자 수십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단백질 공장의 설계도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 설계도는 기존의 모든 생물학 상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는 발사 버튼은 엉뚱하게도 생산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알려진 곳에 달려 있었고, 심지어 공장을 지휘하는 작업 반장은 공장을 짓는 건축가가 아니라 오히려 공장을 무너뜨리는 철거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으니까요.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공장의 작동 방식을 한 단계씩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작업 반장의 정체. 그의 이름은 EIF4G2. 그는 이전까지 대부분의 단백질 생산을 억제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넬 연구팀은 그의 숨겨진 이중 생활을 발견합니다. 평소에는 감시자처럼 행동하다가도 뇌에서 기억을 만들어라 라는 긴급 신호가 오면 인사나 라는 과정을 통해 스페셜리스트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생산을 막는 감시자가 아니라 특정 단백질 생산을 지휘하는 최고의 현장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변신한 작업 반장이 달려간 곳, 그곳은 진짜 설계도 바로 앞 페이지에 적힌 하나의 경고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의 이름은 바로 UORF죠. 이 경고 문구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의! 다음 설계도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생산을 보류할 것 때문에 보통 때에는 생산 기계가 이 문구를 읽고는 그대로 작업을 멈춰버렸습니다. 일종의 생산 중단 코드였던 셈이죠. 하지만 긴급 신호를 받고 변신한 작업 반장은 이 문구를 읽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생산 보류 문구 위에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승인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생산을 막던 경고 문구가 이제는 긴급 최우선 생산을 명령하는 강력한 실행 코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승인 도장을 확인한 생산기계는 이제 망설임 없이 진짜 설계도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냅스라는 교차로를 튼튼하게 보강할 건축자재들, 즉 기억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들이 불과 몇 분 만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미스터리, 뇌는 어떻게 그토록 빠르고 정확하게 단백질을 만드는가? 그 해답은 바로 시냅스 끝에 미리 설치해둔 현장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마치 독을 해독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묘하고도 역설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상한 나라의 공장이었죠. 뇌의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마주한 진실의 거대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뇌는 생명의 기본 문법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을 멈추는 브레이크를 오히려 생산을 폭발시키는 엑셀로 사용하는 상식 밖의 규칙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막스는 그 브레이크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전엔 알려진 적 없는 1000개에 가까운 미니 단백질 군단 마이크로펩타이드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가진 생명의 설계도가 사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선언이었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유전자의 어두운 바닷속에 생명을 조율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잠들어 있었던 거죠. 이 미지의 세계를 처음으로 마주한 다넬 박사는 위대한 탐험가들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When you develop a new technology, it's like you're entering a room no one has ever entered before. 그 설계도를 손에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그 공장이 고장났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단하고 수리할 길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취약 X 증후군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나 단백질이 과잉 생산되는 공장은 균형을 되찾을 실마리를, 알츠하이머병처럼 엔진이 멈춘 공장은 다시 가동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마스터키가 인류의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젖히는 순간 우리는 기억 삭제라는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 설명한 기술은 기억을 만드는 원리인데 이게 어떻게 기억을 지우는 것과 연결되죠? 여기에 바로 이 발견에 가장 무서운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한번 지으면 영원히 유지되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보수 공사를 해줘야만 유지되는 아주 연약한 구조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단백질 공장은 바로 그 보수 공사를 책임지는 현장 유지 보수팀의 역할을 합니다. 이 팀이 계속해서 새로운 자재를 공급해줘야지만 기억의 구조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다면 특정 기억을 지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간단해집니다. 그 기억을 담당하는 유지 보수팀의 활동을 멈추게 만들면 됩니다. 보급이 끊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허물어져 사라질 테니까요. 다넬 박사의 논문은 기억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 유지의 핵심 스위치를 밝혀낸 순간 과학계는 의도치 않게 그 스위치를 끄는 방법, 즉 기억을 지우는 방법에 대한 가장 강력한 힌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끔찍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기억만 선택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희망의 빛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거대한 딜레마와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공의 기억뿐만 아니라 실패와 고통의 기억까지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인생의 서사 위에 세워집니다. 끔찍했던 실패를 극복하며 얻은 교훈, 가슴 아팠던 이별을 통해 배운 성숙함, 이런 고통의 기억들은 현재의 나를 만든 단단한 주춧돌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주춧돌을 마음대로 빼낼 수 있다면 과연 나라는 건물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고통을 지어낸 나는 과연 어제의 나와 같은 사람일까요? 성공의 기억을 추가하는 건 어떤가요? 수많은 밤을 새워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약물로 1시간 만에 머릿속에 주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패와 극복의 과정 없이 얻은 지식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까요? 고통 없는 쾌락은 진정 행복할까요? 모두가 더 나은 기억력을 갖기 위해 약을 먹는 사회에서 평범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건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기억의 마스터키는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열쇠로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문을 영원히 닫아둘 것인가? 문을 마주하기 전 우리가 먼저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